네, 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수익 종착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수익버스 중에서도 로봇버스들이 매일같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안에서도 시메스 기억을 하실 텐데요. 바로 금요일에 또 태워주셨었죠. 이번에 1차 목표가 시원하게 달성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타고 가도 될까요? 네, 일단 저가 클로벌 후속주로 시메스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뭐 시가가 거의 24%대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장 초반에 약간 로봇 섹터에 일부 차익 실현이 출회되긴 했지만 정말 이제 강한 게 그 차익 매물을 그대로 소화하면서 저가 매수도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메스 같은 경우는 지능형 솔루션 관련해서 이제 핵심 기업이기도 한데 사실 2대 주주가 SK텔레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SK의 어떤 AI 제조 혁신에 있어서 결국 시메스의 지능형 솔루션 공급이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사실 SK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또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또 뭐 쿠팡 그리고 뭐 다양한 국내외 어떤 이제 테크 기업에 시메스의 지능형 솔루션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휴머노id 로봇도 휴머노id 로봇이지만 당장 이제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업들은 산업용 로봇과 그리고 지능형 솔루션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었고 이거를만에 지금 시세가 이제 강하게 분출되면서 거의 뭐 30% 언저리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차 목표가는 42,200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뭐 강하게 돌파를 해서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44,300원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익절가는 42,200원 1차 목표가로 익절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44,3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의 버스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고영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버스도 3거래일 만에 급등하면서 목표가를 달성했는데요. 기억을 되짚어 보니까 딱 1년 전에 수익버스 시간에서도 고영 탑승해서 60% 넘는 수익률 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60%까지 갈까요? 네, 작년에 제 기억이 맞다면 말씀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네. 안착했던 기업이 이제 고영이었고 제가 이제 3일 전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 시메스를 말씀드렸고 3일 전에 두산 로보틱스와 고영을 소개해드렸어요. 뭐 두산 로보틱스도 날아가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 올라섰는데 고영도 오늘 좀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졌습니다. 사실 고영의 어떤 이제 카이메로, 그러니까 뇌수술 로봇 카이메로의 후속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니언트 크레니얼이라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뇌수술 로봇이 일본의 후생 노동성에서 인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오늘 지금 이제 고영이 장 초반에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영도 마찬가지로 3일 만에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되면서 1차 목표가를 가볍게 돌파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이제 3년 안에 외과 의사는 휴머노id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어떤 바람과 함께 최근에 이제 수술용 로봇, 특히 로봇 섹터가 워낙에 강한 매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수술용 로봇과 AI 의료 시장까지도 계속해서 수급이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본 후생 노동성의 어떤 인허가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오늘 고영이 좀 강한 시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로 노출로 인해서 약간의 뭐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서 2차 목표가 33,8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익절가는 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와 익절 라인까지 새롭게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탑승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롭게 탑승할 수 있는 버스들은 어떤 버스가 있을까요? 첫 번째 버스의 노선 정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노선은요.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버스인 광역버스, 빨간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리뷰를 해주셨던 고영도 사실 시가총액 2조가 넘는 빨간 버스였는데 금방 또 움직였잖아요. 맞습니다. 오늘도 빨간색 노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마을로 갈까요? 뭐 여전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을인 바로 대기업 마을로 출발해 볼 텐데요. 뭐 첫 번째는 삼성전자 마을, 그리고 이제 LG 전자 마을, 현대차 마을을 들려서 오늘은 SK 지주사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기업 마을 안에서도 SK 지주사 마을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 오늘도 로봇 섹터일까요? 네, 오늘도 로봇 네. 섹터이기도 한데 뭐 결국 이제 SK의 어떤 AI 어떤 방향의 또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계열사 한 기업을 한번 답변점으로 선정해봤습니다. 네, 어떤 버스인지 바로 알아볼게요. 몇 번 버스 탈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017670 SK텔레콤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탑승할 버스는 017670번이고요. SK텔레콤 함께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익버스 시간에는 처음 탑승하는 것 같은데요. 조심스럽게 승강장 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승객분들한테도 조금 낯선가 봐요. 최근 들어서 이제 SK텔레콤이 사실상 이제
최근에 SK그룹의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룹사별로 이제 AI와 그리고 디지털 전환 그리고 로봇을 책임지는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에 현대오토에버를 소개했을 때도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현대오토에버를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 이후로 뭐 300%, 4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고 최근에도 신고가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코에는 포스코 DX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LG전자에는 LG CNS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재전환과 그리고 또 휴머노id 로봇의 어떤 두뇌 역할 그리고 기업의 어떤 AI 인프라에 어떤 책임지고 있는 핵심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SK의 어떤 이제 AI 그리고 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특명에 가장 이제 총괄을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SK텔레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업은 우리가 알다시피 통신업이 가장 이제 주력 업종이지만 최근 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SK그룹사의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피지컬 AI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우리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태원 회장이 중국은 6개월 만에 새로운 그 로봇 모델이 나와주고 있다. 우리는 최소 1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스피드를 높여야 된다는 발언과 그리고 또 한국과 중국 간의 양국 간의 기술이 협력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SK 최태원 회장이 작년 CS 행사 이후에도 실제로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특명을 내렸고요. 실제로 AI 제조 혁신 관련된 주문을 내렸는데 그 관련해서 총괄하고 있는 기업이 SK텔레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AI 또 파운데이션, AI 국가대표에 선정된 게 LG AI 연구원뿐만 아니라 SK텔레콤도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AI 또 생성형 기술 쪽에서도 SK텔레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또 2003년 8월 달에 또 미국의 AI 생성형 기업인 엔트로픽을 1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가치가 거의 3조에서 3조 6천억 정도를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엔트로픽의 어떤 지분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SK텔레콤의 어떤 시가총액의 거의 20에서 많게는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트로픽의 어떤 지분 가치 부각으로 인한 최근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국가대표 AI에 또 선정이 되면서 SK텔레콤의 어떤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텔레콤이 또 SK그룹의 어떤 AI와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총괄 기업이다 보니까 향후의 어떤 성장 탄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태스크포스 팀을 새롭게 꾸리기도 했었고 실제로 울산과 또 구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SK텔레콤이 주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향후에 AI 인프라 투자가 더 가속화된다고 했을 때 SK텔레콤의 어떤 데이터 센터 향 매출도 빠르게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SK텔레콤 탑픽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네, AI 인프라 쪽으로도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SK텔레콤 오늘 첫 번째 버스로 탑승하겠습니다. 자, 주가 차트를 보면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던데 너무 쌩쌩 달리는 버스 올라타는 건 아닐까요? 한동안 쉬고 뭐 사실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한동안 거의 한 1년 넘게 조정 흐름이 나와주다가 어제 오늘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SK텔레콤의 차트는 아닌 것 같고 분봉 차트인 것 같은데 아무튼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이제 피지컬 AI와 생성형 AI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는 68,6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58,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68,6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버스로 환승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노선 어떻게 볼까요? 두 번째 노선도 빨간 버스, 광역 버스로 한번 환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빨간색 노선 강하게 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을로 가죠? 네, 오늘도 여전히 K 로봇 마을 그리고 K 방산, K 조선 마을을 지나서 K 원전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 로봇 마을도 지나서 K 원전 마을까지 달려가 보겠습니다. 수익 내려면 몇 번 버스 타야 될까요? 네, 오늘 두 번째 버스 번호는요. 052690 한전 기술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마을로 떠날 오늘의 버스는 052690번 한전 기술로 함께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승객분들 많이 탑승을 해주실지 문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빨간 버스라서 그런 걸까요? 네, 최근에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의 이제 원전 관련된 주 에너지원으로의 어떤 정책 발언과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원전 필요 관련
관련해서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와주면서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좀 일제히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전 KPS를 소개해드렸었는데 바로 좀 1차 목표가를 돌파했거든요. 결국 한국전력 계열사들이 가장 이제 원전, 특히 한미원전 동맹 프로젝트에도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또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SMR을 지목하긴 했지만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에 포커싱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원전이 사실상 AI발 전력난을 타개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적용된다고 했을 때는 설계를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한전 기술이 최대 수혜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전력도 연일 52주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전 계열사에서 팀코리아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은 결국 한전 기술과 한전 KPS밖에 없잖아요. 한전 KPS는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AS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고, 한전 기술은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원전 관련된 최대 수주가 나와준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숫자가 찍히는 기업, 가장 먼저 계약을 하는 기업은 결국 한전 기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 보고 있고, 한미 원전 동맹에 있어서 마누가 프로젝트에 있어서도 결국 SMR 쪽으로만 간다고 했을 때는 웨스팅하우스는 대형 원전 쪽에만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전 기술이 결국 SMR 쪽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한미 원전 프로젝트와 그리고 현 정부에서 원전 관련된 또 이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오늘 탑픽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버스는 한전 기술로 꼽아주셨습니다. 매력도까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다만 주가를 보니까 최근에 엄청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SK텔레콤도 그렇고 이번 네. 한전 기술도 그렇고 너무 빠른 버스 아닌가요? 많이 오르긴 했는데 사실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그래도 한전 기술과 한전 KPS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체코 원전 수주 때도 가장 먼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한전 기술이고, 특히 한미 원전 동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뭐 유럽 그리고 중동 쪽에도 빠르게 수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원전 기업들이 우리가 재평가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라고 판단돼서 가져와 봤고요. 현재 그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16만 1,0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4,000원 라인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든든한 기사님이 운전대 잡아주셨으니까 믿고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가지 수익 버스 모두 무사하게 탑승 마쳤고요. 자세한 전략은 어디서 들어볼 수 네, 있을까요? 오늘도 장 끝나자마자 어김없이 이제 4시에 엠뱅골드 사이트와 너티브를 통해서 또 시장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오늘 장 초반에 정말 두 달 동안 미친 듯이 달렸던 로봇 섹터들이 일부 종목들이 약간 차익 매물이 취해됐잖아요. 그것 또한 오후장 들어서 빠르게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전장에 차익 매물이 취해됐을 때 저로의 또 찬스였었는데요. 로봇 관련된 전략과 또 이번 주 시장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끝날 때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꼭 김준호 기사의 무료 방송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